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다날의 주인공이시죠?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종목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해체 관련 테마 섹터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 친구들이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지주사 관련된 상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도 이제 일부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시장 자체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PI2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틀 만에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약 5일 만에 36.9%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LGCNS 제가 신고가 뚫고 올라갈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57.7%나 상승을 해주었고요. 또한 KCT도 스테이블 관련돼서 강한 상승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날 여기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초입에서 말씀드렸고 50.4%나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린생명과학 제가 니파 바이러스 코로나 관련돼서 상승 시작하는 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상한가 만들어줬고 4일, 5일 올라가면서 60.5%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비트맥스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업사이드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뒤에 163.1%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한가 관련돼서 매매하는 법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넥스트 상기법의 업그레이드 응용 버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상한가 간 종목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이 넥스트상 검색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편하게 상한가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검색기 제가 선착순으로 딱 30분께 증정해 드릴 거니까 오늘 넥스트 상기법, 응용 기법 좀 배워보시고 검색기도 받아가시면서 상한가 간 친구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직행할 종목들 골라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날아오른 다날 저점에서 잡아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넥스트상 검색기 덕분입니다. 이 검색기가 앞으로 급등 나올 종목들을 알아서 보여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검색기 무료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상 기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존 기법과 좀 차별화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상한가 간 종목을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넥스트 상기법을 제가 이전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넥스트 상기법은요.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 날 단 하루에 매매를 하는 게 넥스트 상기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해온 건 응용 기법이에요. 그래서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상한가 이후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넥스트 상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대부분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지면 상한가 가기 직전에 따라붙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상따 투자자라고 하는데 상따 투자자들이 다음날 이 상한가 간 종목이 시가 갭뜨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게 되는데 이 물량들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이 넥스트 상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 이 상한가를 만드는 거에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한 종목을 산다 한들 절대 상한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절대 받아낼 수가 없는데 이 상한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에
고의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큰 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손들이 상한가 종가를 지키려는 습성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로 보면은 전일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아침에 시가 갭 뜨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넥스트상 기법의 F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상한가 간 종목 다음날 매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한가 간 종목을 그 이후에도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번 매매할 수 있는 넥스트상 응용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 가고 다음날만 공략하는 건 넥스트상 기법.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을 공략을 하는 게 업그레이드 응용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은요. 최근에 당연히 상한가를 한번 가줬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위치가 일봉상의 위치가 어딘지가 매우 중요해요.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베스트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었던 재료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넥스트상 업그레이드 버전 우리가 박스 흐름 을 봤었을 때 여기서 매매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매수세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박스를 그릴 때는 크게 매수세가 없을지언정 이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다시금 엄청난 거래 대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됐었을 때 그 종목이 시장 소외 종목이면은 강한 매수세가 절대 붙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붙은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손익비가 매우 좋습니다. 박스의 흐름에 매매를 했었을 때 손익비가 매우 좋은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박스 하단부에 잡을 수 있는 눌림 매매가 있고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수 타점이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만들어주고요. 다음 날도 상한가를 만들어줍니다. 2연상 간 종목인데 이렇게 대부분 2연상, 즉 60%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한다?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상승에 박스를 만들어주고 나면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이 박스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성비 좋은 손익비인데요. 상한가 만들어주고 이 초반에 박스를 만들어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스 하단에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런 자리. 우리들이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올라가면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은 이만큼이겠죠. 수익은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매우 좋은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상 상한가 박스를 그려주는데 이걸 우리가 30분 봉으로 좀 키워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박스 하단에 올 때 우리가 눌림 매매를 할 수 있고 올라갈 때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박스권 매매 전략들도 가져갈 수 있고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즉 하나의 종목으로 상한가 간 하나의 종목으로 박스권에서 박스 하단 눌림 공략 그리고 박스 돌파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 돌파 매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 종목을 딱 한 번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넥스트상 기법으로 한번 매매하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그 뒤에 우리가 여러 번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간 종목들, 박스 그리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넥스트상 검색기입니다. 이 넥스트상 검색기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선착순 30분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해당 검색기 꼭 받아가시고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색기의 로직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전날 상한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승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됩니다. 즉 상한가 간 친구들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넥스트 상기법으로 매매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박스 그리는 종목들도 충분히 이날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두고 관심 종목이 넣어두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한 동전주는 검색이 안 됩니다. 뭐 300원짜리, 500원짜리, 7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검색도 안 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도 제외가 됩니다. 즉 정상적인 종목들이 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상한가 간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하락갭 뜨는 친구들도 검색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모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많게는 10개 정도, 적게는 한 2~3개 정도 검색이 됩니다. 이 종목들만 우리가 따라 모아놨다가 박스를 그리는지만 체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번 매수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검색기 모두 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상기법의 업그레이드 버전 배워보고 왔습니다. 기존 기법의 매수 타이밍이 한 번이었다면 이제 여러 번 매수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여러 번을 공략하는 만큼 수익도 배가 되는 매매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법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검색기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선착순으로 딱 30분께만 드리고 있는데요. 단알같이 급등 나올 종목들 이 검색기가 알아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빠르게 검색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교육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공개 방송이 아니라 교육 방송인 이유는 전문가님이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강의라고 하는데요. 참여하셔서 용어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투자 꿀팁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이 넥스트상 기법 업그레이드 버전의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례 통해서 좀 더 쉽게 기법 풀어주시죠. 자, 우리가 차트로 확인해 보면 훨씬 더 해당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해당 종목은 단알이고요.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나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시세가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박스를 돌파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니까 더 큰 시세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조정을 옆으로 받는다라면 매수세가 매우 강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강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비적으로도 매우 좋은 매매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위에서 박스를 그리고 박스를 뚫고 올라가니까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우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박스를 뚫고 나니까 추가적인 상승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매우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건 상한가 이후에 박스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네페사크라는 종목이고요.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상한가 살짝 밑에 라인이지만 여기서 박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라인들을 손절 기준을 잡고 나서 하단부를 공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박스 상단까지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겠고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페스 아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QA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가 좀 크긴 하지만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는 모습들, 박스 하단부 부분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따졌을 때도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 AI 관련주죠. BQAI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JS 코퍼레이션 이 친구도 상한가 만들어주고 나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들 우리가 이 박스를 잘 보게 된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손절 라인 잡고 하단부 공략해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매우 좋은 자리들이 나온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북주 아난티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난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심화기법의 예시 알아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릴레이 남겨주실 정도로 확실하게 수익 내주는 기법이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투자 노하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BM 제조장비인 TC본더를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온 한미반도체 자리에 있습니다. 이어서 연예인과 팬이 소통하는 플랫폼이죠.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 콜마홀딩스와 코오롱 올라와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상한가급 상승이 나온 휴림로봇까지 확인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까요? 국민주식 네이버 그리고 한미반도체 디어유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주인 네이버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참 잘 갔다가 요즘은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눌림이 나올 때 저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될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 아마 관심 많이 있게 보고 계실 거고 네이버 주주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이버 관심 있게 지금부터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를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하는 업체가 네이버고요. 대통령실 AI 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임명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또 강한 상승들을 최근에 보여주었죠.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 규모의 AI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JP모건 측에서 네이버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상향을 했다. 그리고 저평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네이버의 상승에 일부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네이버 주가가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스테이블 관련돼서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제일 강한 테마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도 묻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를 못 잡으셨던 분들, 네이버를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 잡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네이버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네이버에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네이버가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이버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해당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월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짜리 봉인데요.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쭉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2013년부터 2019년, 약 2020년까지 네이버는 장기간 월봉상 박스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월봉상 이 박스를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시세를 방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2022년부터 2025년 이번 6월까지 월봉 기준의 네이버가 박스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6월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이버는 월봉상 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 지금 네이버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이 초입이다. 즉 이쪽에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잘 보세요. 이때 19년에 이 박스를 어떻게 돌파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돌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이버가 박스를 쭉 그리다가 2019년, 20년에 강하게 돌파했던 건 이때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 메꾸면서 지수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올라와 줬습니다. 자, 지금도 명분만 다를 뿐이지 시장에 돈이 풀리고 지수가 한번 빠졌던 건 기정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빠졌죠? 지수가 강하게 빠졌던 건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분을 다 메워주고 지금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 또 돈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한 흐름, 이유만 좀 다를 뿐이지 너무나 비슷한 흐름과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월봉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지금 주가 기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매물대는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윗골을 쭉 달면서 앞전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34만 원, 35만 원 라인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뚫고 올라서 요 라인들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요 라인들까지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 40만 원, 41만 원 라인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네이버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앞전의 흐름처럼 상승을 해줬다가 매물대 맞고 조정받고 매물대 맞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이 매물대를 하나 깨면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은 우리가 이 흐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14년까지 박스를 그렸던 이런 추세 라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위로 쭉 갖다 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 라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40만 원과 41만 원의 매물대까지 네이버가 만약에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다. 딱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대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월봉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50만 원 라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3만 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13년, 14년 저점과 최근 21년, 2년 사이에 있었던 고점들을 찍어봤었을 때 저점들이 그만큼 높아졌고 다시 한번 1:1 익스텐션 자리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계산해봤었을 때 53만 원까지 볼 수가 있다. 단 53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매물대를 하나씩 뚫어주면서 올라와야만 5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는 네이버에 관련돼서 계속 브리핑 드릴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하시면서 네이버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제일 최근에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제일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세가 분출했던 이 초입 기준에서 고점까지 찍어봤었을 때 피보나치 382 자리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베스트의 그림이고 이 저점들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지지 라인, 박스 상단 라인 23만 원, 24만 원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서 무너지는 그림은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네이버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고 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께 보다 디테일한 매매 타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스타킹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이 TC 본더를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도 앞으로 상승세 다시 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반도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다. HBM3, TSV 공정에 사용되는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매출액이 전년 YOY 대비 38%나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에 YOY 54%나 증가하면서 이익률 OPM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부분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한미반도체가 이제 7공장 증설 완공이 이제 내년 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HBM 핵심
제조 장비인 TC본더를 최근에 나왔죠.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거예요. 하나비전이랑 SK 하이닉스를 좀 나눠 먹기, 매출을 좀 나눠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한미반도체도 바보가 아니죠. 한미반도체도 전략들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비전과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매출을 좀 나눠 가져간다, 공급 계약을 나눠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이제 해외 고객사 다변화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해외 업체 매출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 기준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66%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망을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 나눠 먹으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전망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올라왔지만 아직 5일선 위에 있고 최근에 하락하던 추세를 뚫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부터 한미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스타킹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디어유인데요.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 발을 뺐던 날인데 디어유의 물량은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디어유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우선 디어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뭐 엔터 쪽이랑 좀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디어유의 이제 버블 서비스가 최근에 오늘 나왔죠.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 뮤직에 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 진출과 함께 웹결제 도입 그리고 월 구독료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디어유가 오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7월에 이제 가격을 11% 올린다고 합니다. 구독료 11%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증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또한 베이비몬스터 선공개 싱글 핫소스 발매도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팬들이 모이면서 더욱더 디어유의 이 버블 사용량이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수익성 강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모멘텀, 섹터, 테마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어유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 달에 들어오면서 한 달 넘게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나서 오늘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상한가 박스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우상향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박스권 돌파한 디어유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주들 선별해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교육방송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강의라고 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님만의 투자 노하우까지 이 시간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어떤 종목들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일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종목 가져오는 것보단 제일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가를 말씀드려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좀 더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6월 13일 날 PI 한국항공우주 LGCNS를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한 20일 조금 넘는, 20일이 안 됐죠. 한 10일이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PI 말씀드리고 나서 36.9%
한국항공우주 3.6, 3.9, LGCNS 57.7%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한 6월 18일 날 제가 PI 네이버 카페24를 좀 말씀드렸고요. PI 제가 다시 한번 이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눌러줄 때 말씀드리고 10.3% 상승, 네이버 20.6% 상승을 해줬고요. 카페24 14.8%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승률 하나 빼고 다 두 자리 숫자인데 이 모든 수익을 사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뭐 5%, 7%, 10% 정도의 수익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도 꼭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6월 20일 날 카카오, 다날, NHN, KCP를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제가 말씀드리고 8.5% 추가적인 상승, 다날 18.1% 추가적인 상승, NHN, KCP 11.9%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월 25일 포스코홀딩스, 제주반도체, 제주은행 말씀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우리가 길게 봐도 됩니다. 그 지주사라서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7.2%, 제주은행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10.1%나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꼭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I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5일 만에 36.9% 상승을 해줬고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이날 요 매물대 다 뚫고 올라간 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3.9%, LGCNS 신고가 뚫어줄 때 말씀드리고 나서 57.7%, 그리고 PI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36% 올라갔고 이날 상한가 만들어주고 다음날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만에 또 10.3%나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이버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상승 거래대금 터지면서 2조 넘게 터지면서 상승이 시작하는 이 초입에서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20.6% 상승을 해줬고 지금 다시 한번 눌러주는데 지금 자리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24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14.8% 상승을 해줬고 카카오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8.5%나 추가적인 상승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날 요 박스를 그릴 때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틀 만에 18.1%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NHN, KCP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3일 동안 11.9%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 제주반도체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양봉날 말씀드렸는데 이 양봉 종가 기준에 7.2% 올라와 줬지만 우리가 눌러줬을 때 좀 공략을 했었다면 추가적인 수익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제가 이날 이 양봉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날 봤었어도 10.1%인데 다음날 눌림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바라봤었더라면 더 큰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단 이틀 만에 10.1%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꼭 저와 함께 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하시는 교육 방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이 아니라 교육 방송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투자 꿀팁까지 챙겨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교육 방송 듣고 정말 주식에 대한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면서 좋은 후기들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참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교육 방송 미리 보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교육 방송에 미리 보기 한번 열어볼 텐데 이 시간에 어떤 내용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월, 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정말 주린이 분들이 정말 궁금했지만 어디 물어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하루는 실제로 제가 한 11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 팁, 그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엑기스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하시면서 나쁜 습관들이 많이 듭니다. 나쁜 습관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나쁜 습관들을 내가
알고 고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 습관 자체를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기도 하고 저는 11년 동안 과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실제로 매매할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 팁도 받아가실 수 있고 정말 주식 초보자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도 알차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상 검색기 제가 선착순으로 30분 제공해 드릴 건데요. 상한가 종목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넥스트상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박스권 종목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빠르게 검색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직 한 번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전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승 갭 뜨는 친구들 검색이 되고 500원, 700원 이런 동전주 검색이 안 됩니다. 또한 관리 종목, 환기 종목도 검색이 안 됩니다. 즉 정상적인 수급들이 붙으면서 정상적인 상한가 간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요 정말 효율적이고 짧은 매매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한가 간 종목들만 공략을 한다. 장 초반에 넥스트 상향 매매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큰 손이 들어온 상한가 간 종목들만 공략을 하면서 짧고 굵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오래 본다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종일 시장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짧고 굵게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고 계속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매매하고 쉴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짧게 매매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라이브 제가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정말 우리 주린이분들 그리고 실제로 매매할 때 얻어갈 수 있는 실전 팁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내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1년, 2년 차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콕콕 집어주는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교육 라이브 보시고 팁들 그리고 경험치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캘린더, 전자 캘린더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들을 매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 매달 캘린더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캘린더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냐? 주식시장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7월 뭐 중순 말일에 뭐 양자암호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내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면 7월 말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명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캘린더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 8시 30분 아침마다 관련된 오늘 주도 섹터를 만들어줄 만한 기사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사들을 좀 말씀드리고 관련된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관련주를 굳이 따로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더라도 오늘 주도 섹터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내용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고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베이비몬스터 선공개 싱글 핫소스 발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G 플러스랑 엔터테인먼트 쪽 주목을 해봐야 되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있어가지고 또한 YG 플러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친구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늘 디어유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YG 쪽도 강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엔터 관련 섹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풍력 공급막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종목 네이버입니다.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개념은 다 알았으니까 매매 타점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자, 지금 매매 타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네이버로 수익을 본 적이 없다, 네이버 정말 사고 싶다 하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네이버에 관련된 설명들을 모두 다 해놨습니다. 월봉 차트까지 같이 보면서 2019년, 20년의 흐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지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히 어떤 자리들을 봐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대부분 오늘장 바이킹과 내일장 바이킹의 같은 종목을 가지고 왔었을 때 대부분 그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 비중 넓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가 없는 분들은 나도 네이버로 한 번쯤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내일 크게 갭 뜨거나 엄청난 갭하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공략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목표가를 28만 원 잡았습니다. 또한 손절가 20만 원인데 뭐 안 빠진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초가 공략하고 목표가 28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추가적인 흐름들 제가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3차 매물대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이버가 이 목표가를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변동성이 진행될 때마다 항상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이버의 변동성 그리고 브리핑들 항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확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자막 하단 참고해서 전문가님께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